네, 자, 계속 여전히 테마주들의 강세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서부터 예상을 해드렸고, 테마주 장세가 될 것이다. 테마주를 봐야 된다. 하면서, 일전에서 뭐 원자력 테마주도 얘기하고 나서 원자력 테마주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엔터주, 게임주, 뭐 말할 것도 없죠. 게임주는 움직이기 직전부터 해서, 위메이드를 비롯한 확산이 나올 것 같아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한 이후로부터 지금도 계속 이렇게 강세가 한 3, 4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게임주, 엔터주, NFT 관련주, 메타버스, 원자력 테마, 그 다음에 가상화폐 테마, 뭐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뭐 등등 이쪽에 있는 테마주들이 계속 지금 돌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브라질 정부에 대한 이제 그 만성적인 전력난 완화를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주에 대한 그 이슈가 덧붙여지게 되면 종목들이 좀 잘 움직입니다. 근데 지수가 강하게 위로 뻗질 않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 정도 모양에서는 올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올라가는 장이라 그랬죠. 어제도 일부러 올리질 않는 겁니다. 위로 쭉쭉쭉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뭐 3100 벌써 갔었어야 되는 거고 3200 한번 갔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박스권을 탔었어야 될 시장이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매매하기가 쉬워지죠. 근데 지금 공매도 부분들을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은 철저하게 못 가게 지금 꽉꽉 눌러놨어요. 반면에 지금 테마주의 흐름들은 굉장히 잘 갑니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싸이월드 관련주, 뭐 NH벅스 같은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한 20-30% 빠졌다가 20-30% 급등하고, 뭐 이거 외에서도 뭐 다날도 마찬가지고 서울옥션도 마찬가지고, 그 NFT 관련주로 엮여 있는 블록체인 이 기술에 대해서 뭐 관련주들 이쪽 테마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등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은 급등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그냥 테마주들만 그냥 주구장창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 정치 테마주들 윤석열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모조리 한 4-5개가 올라가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종목이 연속 상한가가 아니고 또 밀렸단 말이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또 접근하기가 또 어려워져요. 왜냐면 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섞어서 매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공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 우리나라의 대선이 있을 때마다 대선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던 적이 없어요. 다 움직였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주라는 것들이 누가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정책과 거기 나왔던 이제 공약들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후보들 간의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같이 엮여, 예를 들어서 모든 후보들이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나온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K 콘텐츠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이 K 콘텐츠는 육성을 해야 된다. 문어 콘텐츠를 많이 육성을 해가지고 반도체만큼 돈을 버는데 1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든 후보들이 얘기한다 그러면 K 콘텐츠 관련주들은 대선 관련주로 모두가 밀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아니면 뭐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그 후보들 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반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테마는 아마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같은 동문이다, 아니면 같은 뭐 집안 사람이다, 내지는 뭐 같은 성씨다, 아니면 같이 그냥 한 공간에 그냥 있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이슈들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긴 가요. 하지만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좋은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괜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상장 폐지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질 가치가 조금 있는, 그래서 실적도 겸비가 되면 좋지만 실적이 겸비가 되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미래 지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안전한 종목. 왜냐면은 만약에 그 중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지지율이 갑자기 확 떨어져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나와주면서 급락이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또 잠수 탈 수도 있고 박살이 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김무성 씨가 약간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질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12월 9일, 1월 9일, 2월 9일, 3월 9일 딱 4개월 남았는데 3월 9일 날 이제 선거니까, 그래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만, 메타버스이면서 정치 테마주, NFT 관련주이면서 정치 테마주, 엔터주이면서 게임주이면서 가상화폐주이면서 원자력 발전이면서 건설 기계 관련주이면서 정치 테마주인 것들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시장은 테마주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11월 달도 지나면 이제 12월 장세고, 12월 장세는 이제 연말 장세죠. 그래서 연말 연초 장세에서는 대형주들이 강하게 가는 경우보다는 원래 중소형주들이 원래 잘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1월 달에서도 마찬가지 1월 효과라 그래서 가벼운 역배열 패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거나 그러는데, 계속 테마주 장세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해서 내년 대선 전까지는 계속 테마주 장세가 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가 이제 코앞에 있고, 그래서 연초장 연말장에서는 원래 그렇고 특징이, 그리고 대선도 지금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의 계속 장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지수가 막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돼도 어차피 돈 벌 사람들은 크게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이유는 돈을 크게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여태까지는 올라가면서 종목들을 먹여 살리면서 수익을 가져다 줬다면, 지금은 그냥 지수는 폭락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급락만 없으면 되고, 종목들만 잘 움직이면 되는데, 테마주 장세는 지금 정도만 되면 제일 좋은 장세입니다. 자, 분명히 지금 장세는 매매하는 사람 테마주 장세에서는 가장 좋은 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자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테마주 장세는 지금 상승장 속에 가장 호재와 가장 땔감들이 많습니다. 올라갈 땔감들이 많아요. 일단 대선도 있고, 그래서 박스권장만 유지가 되면 연말장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호재거래예요. 연초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말장, 연초장, 대선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수의 그 흐름을 타지 않더라도 종목별 장세로 좋은 테마주 장세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장세니까, 많이들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넵튠입니다. 자, 넵튠. 자, 크래프톤 이제 지분 때문에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죠. 그래서 게임주예요, 게임주. 그래서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인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 중이 있고, 그 다음에 넵튠은 또 블록체인과 e스포츠 뭐 이런 사업을 신규로 좀 진행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11월 3일 날에 넵튠의 자회사입니다. 맘모6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아세안 XR 메타 커머스 서비스 공동 추진 소식에 SKT랑 이제 메타버스 협업을 위한 넵튠에 대한 투자 임박 기대감,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라든 이런 부분에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제 메타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사실 이거의 성공의 유무는 저는 사실 그거를 뭐 나중에 이게 성공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게임주를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슈는 그냥 덧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이슈에 집중하지 말고요,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얘네들은 이걸 올리고 싶은데 올릴 건덕지를 붙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모든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아니면 NFT 아니면 P2E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급등을 시키는데, 위메이드, 게임빌, 넵튠 뭐 등등, 뭐 M게임도 마찬가지고 드래곤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모든 게임주들이 그 이슈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중요한 거지 그 뉴스는 그냥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슈가 나왔다면 아마 꼼짝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슈가 먹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먹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호재들이 먹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 로블록스라는 그 회사의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상현실에 대해서 계속적인 상승이 좀 예고가 되는 바, 만약에 이 넵튠이라는 종목을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이게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수급도 최근에 좋고, 그렇죠? 오늘도 좋았고, 그럼 이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는 조종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을 봐서는. 그래서 일단은 좋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컴투스인데요. 뭐 같은 맥락이에요. 좀 전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넵튠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도 물론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슈도 가지고 있겠죠. 게임주니까. 근데 지금 국내 게임 업계들이 지금 NFT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다들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메이드에서 촉발을 한 그 미르4 게임이라는 부분에서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덧붙여 가지고 P2E 서비스로 뭐 이렇게 가겠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NFT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이제 뜻의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한 가상 세계의 뭐 시장을 선점을 위해서 뭐 지금 뭐 가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게 상품이 나오고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는 그거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위메이드가 그 이슈로 해가지고 잘 갔단 말이에요. 위메이드가 이렇게 잘 갔는데, 컴투스도 똑같은 그런 이제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고, 다른 게임사들도, 그러니까 컴투스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웹젠, 게임빌도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 시장의 진출의 의지를 지금 밝히면서 관련 협의가 좀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게임주들이 최근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흐름들이 저는 이제 엔터주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엔터주 쪽으로도 이 흐름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 쪽으로는 음반과 음원, 그 다음에 그 상품들에 대해서 NFT를 부착을 시키게 되면 하나의 또 상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는 저 엔터주 쪽으로 아마 그게 이제 순환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다른 게임주들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컴투스는 게임비라고의 이제 자회사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 컴투스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더 상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N자형 상승을 보면 한 17만원, 16만원. 근데 이거는 지금 사기에는 좀 늦었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이슈는 이쪽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게임주에서 놀라운 종목을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거를 엔터주 쪽으로 보시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 하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거 이제 게임빌인데요. 마찬가지 NFT 관련주 쪽에 이제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빌이 30일 날 회사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0일 날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명명을 바꿀 텐데, 그래서 자회사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게임빌이 인수를 했어요. 컴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래서 게임빌이 이제 지주회사의 역할로 가기 위해서 이름을 컴투스 홀딩스로 이제 바꿀 텐데,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대였는데 지금 300%대를 지금 넘어가게 됐고요. 325.9%의 지금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보통 빠질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빌의 큰 장점은 아까 컴투스에 비해서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12만원짜리가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살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그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냥 시장 점수는 75점 미. 근데 매매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80점 우 드릴 거고요. 정치 테마주들도 80점 우. 아직 정치 테마주 끝난 거 아닙니다. 물론 게임주하고 엔터주들 집중해서 잘 보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잠시 뒤에 요거 끝나자마자 유튜브 방송에서 소통 방송에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